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오늘 실리콘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는 워낙 유명하니까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실리콘투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업 내용 파악하기가 좀 개인적으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담분하고 막 통화를 많이 했어요. 막 질문해서 창피하지만은 막 기초적인 질문 왜 이런 건지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근데 리포트 하나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 그거 보니까는 잘 이해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사업 방식을 이해를 못해서 주담분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었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워낙에 실리콘투 관련해서 보면 블로그나 아니면 텔레그램 보면은 워낙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비해서는 제 분석 내용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역량적 분석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시작하기 전에 실리콘2가 이제 국내 유사한 사례, 유사한 뭐 이렇게 실리콘2 성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실리콘2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글로벌 화장품 유통, 중간 유통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이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아직 거의 다 났는데, 가뜩이나 이제 목이 안 좋은데 지금 코까지 막혀갖고 지금 소리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내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잠깐만요. 사업보고서 잠깐 보실까요? 음, 국내 강사는 K-뷰티 종합 플랫폼과 K-뷰티 제품의 글로벌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선정된 시장 점유율이 없고 당사와 같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K-뷰티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는 런칭하는 회사 또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경쟁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포트나 아니면은 뭐그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글로벌 이제 경쟁사가 하나 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예스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실까요? 오늘 실적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잘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이 예스아시아 홀딩스거든요. 홍콩 증시에 상장됐고 HKEX니까 홍콩 증시 맞겠죠? 주가가 보시면은 이 23년이거든요. 24년. 24년에 상반기 때 5월경에 한 1달러 미만이었었는데 홍콩 달러로 현재 한 4.7이니까는 다섯 배 올랐네. 5배 오르고 오늘도 실적 뭐 발표됐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 홍콩 실적은 홍콩 기업 상장 기업들은 실적이 반기로 이렇게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발표가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실적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현재 한 5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경쟁사 예스아시아 홀딩스. 근데 여기는 물류센터가 홍콩 쪽에 있다고 합니다. 네, 특이하게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을 많이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성격은 실리콘투하고 비슷한 온라인 이커머스 종합 플랫폼 유통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도 한번 분석 같이 간단하게 정량제 지표 해봤으면 좋겠는데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이고 5배 올랐습니다. 5배 주가가. 근데 실리콘투를 잠깐 보시면은 실리콘투도 보시면은 일본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반기고 차트가 거의 뭐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비슷하네 보니까요. 13,000원에서 5월에 54,200원까지 대략 한 뭐 4배에서 5배 올랐네 같이. 그리고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있고
아무튼 뭐 좋은 기업인데 시가총액 2조 3,400억 원. 좋은 기업인데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 5배 정도 올랐으니까는 바닥에서 단기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지만은 이게 지금 주가가 뭐 퍼나 뭐 멀티플 관련해서는 체크를 안 해봤지만 일단 주가 레벨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오른 상태다.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투자 관점에서 이제 지켜보실 때 그거를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오늘 좀 6%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음 주 이제 9월 초 이제 진입하는데 뭐 설명회를 드린다고 이게 바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주가를 어느 정도 레벨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 통해서 한번 개인 의견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분명한 점은 현재 주가에서 진입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접근을 현재 주가에서는 아마 안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언제 주가가 좀 싸지면은 그때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지금 그런 관점으로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를 잡았던 기업이잖아요. 텔레그램에서 많이 설명드렸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트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사업 보수를 보시면은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시면은 CA, PA, 풀필리모터 기타 매출 이렇게 네 가지 현황으로 구분되는데 크게 이제 CA하고 PA하고 풀필리먼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읽어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CA는 이제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로 해서 홀세일, 그러니까 유통사 플랫폼을, 아, 유통, 홀세일이니까 유통회사죠, 유통회사. 뭐 아마존이나 뭐 그런 것들, 코스트코 같은데. 잠깐만요.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되고 매출이 그다음에 SNS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통해서 단기간 내 해외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코리안이라고 이제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홀세일 플랫폼을 통해서 현지 도소매 업체와 파트너하게 화장품 판매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읽으시면 좀 약간 좀 개념이 잘 안 잡히시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PA는 여기는 이제 유통사 B2B 쪽이고 PA는 이제 B2 개인 퍼스널 어카운트로 해서 이제 해외 120여 개국의 K뷰티 제품 판매는 스타일코리안닷컴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하고 외에도 일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뭐 이렇게 스타일 코리안 JP, 한류가 러시아들은 스피노프 하에서 운영하고 개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대행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B2B에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해서 기업 대 기업으로 해서 이제 제 상품을 구매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해주는, 대행을 해주는 거고. 근데 그 대행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직접 하이블 전체를 화장품을 만약에 이제 뭐 조선미녀라 그러면 조선미녀 화장품을 받아서 중간 유통 마진만 남기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조선미녀의 일정 분의 화장품 상품을 전부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체 이제 재고서 자산을 쌓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인터넷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분의 제품들을, 그러니까 제품군들을 상품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 수수료만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화장품을 매입을 100%한 다음에 그거를 아예 자체 상품으로 재고 자산으로 쌓고 그걸 판매해서
매출화 시킨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십니다. 이해를 하셨나고 모르겠는데. 아유, 이게 지금 숨이 차고 잠깐만요. 그러면 가령 이제 그 조선미녀를 예시를 들면은 조선미녀 같은 이제 아마존에 많이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여건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제 실리콘2에서 매입한 상 조선미녀의 화장품이 아마존을 통해서 등록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매출액은 어디 쪽으로 기속이 되겠나요? 그 실리콘2고 만약에 조선미녀 자체적으로 아마존에 이제 샵을 열어서 거기서 매출 발생시키면 그건 조선미녀에서 발생한 매출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PA 사업은 이제 퍼스널 어카운트,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 대행해서 홍보하고 판매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 부분이고, 풀필리먼트 사업 부분은 일본 시장을 진출을 집중적으로 서포트하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진행하거든요. 일본에 진출하는 K뷰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본 오픈마켓 직접 입점 및 운영이 어려운 업체를 위한 운영 대행과 외탁 배송을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 PA, 풀필리먼트인데 CA 쪽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여기가 가장 높고, 이거 낮고. 그래서 이게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CA 사업 위에. 조, 브랜드들 뭐 조선미녀나 뭐 아누아 아니면은 뭐 코스알렉스 그를 들여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CA 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A 사업 매출, 판매 경로를 매출액을 보시면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시면 CA 매출 비중은 85% 정도 이렇게 전체 매출에서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매분기 이렇게 급증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실리콘투의 현재 매출 성장은 핵심은 CA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PA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매출 3.1%고 매출액 자체적으로도 보시면 이게 곤양준양하게 유지되고 있고 매출 비중도 3% 정도면 뭐 이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풀필모터 쪽에는 보시면은 매출은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비중은 한 11% 정도, 11.8% 정도 24년 2Q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숨차네. 코로나 조심하시죠, 하여튼. 이렇게 세 개의 사업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실리콘투 삼성증권에서 24년 6월 25일 날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KBT의 수출액 계산서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가장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실리콘 내용을 좀 참조했습니다. 그 실리콘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사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이를 해외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읽으면 뭐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객사하고 브랜드사의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리콘을 이용하면은 홍보도 자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 창고나 재고자산 같은 것도 직접 다 이제 매입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이제 이 화장품을 납품하는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홍보나 뭐 그런 것들, 납품이나 재고자산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고객사 또한 이제 회사의 가격 협상력과 브랜드품을 누릴 수가 있고, 브랜드사는 이제 이건 제품 화장품 공급사, 고객사는 실리콘트를 통해서 화장품을 매입하는 이제 유통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체들 브랜드사하고 유통사, 브랜드사는 공급사, 여기는 유통사 보시면 되실 거고, 고객사 보시면 되실 거고, 이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보다 실리콘트를 거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해외 유통사가 이제 고객사는 웹사이트에서 스타일닷컴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스타일.com 에서 한 번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실리콘투가 거기 맞춰서 각 국가의 이제 지역별로 거점 지상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재고 수령 및 주문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수출을 원하는 국내 브랜드사는 직접 유통 채널을 발굴할 필요 없이 실리콘투의 이 고객 풀들을 해외 유통사들을 이용하면 되고 채널 운영 및 마케팅 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CA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실리콘투예요, 중간에. 그리고 국내 브랜드사는 이제 화장품 인디 브랜드사죠. 이제 조선미녀나 아누아나 코스알렉스를 많이 들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죠. 이거 뭐 스킨천사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국내 ODM에서 제품을 받아갖고 이렇게 판매를, 원래는 실리콘투가 없으면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리콘투를 거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투는 이 국내 화장품사로부터 상품을 매입을 전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쌓아버리고,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헷갈리실지도 모르는데 실리콘투는 이제 온라인 중간 유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그래서 뭐 보통 뭐 홈쇼핑사나 그런 것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받아서 판매 수수료만 수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행을 판매해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화장품을 100% 사입을 한 다음에 자체 실리콘트 자체 상품 재고자산 자체가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기하고 요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화장품사하고 요기하고 관계는 수수료를 뭐 이렇게 추가 판매하면 추가로 주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받으면은 이제 그게 실리콘투에 귀속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해외 최종 소비자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풀필먼트로 해서 해외 대형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전부 다 실리콘투의 매출과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화장품사들이 실리콘투가 없으면 상품 마케팅이나 이제 재고자산이나 이 배송이나 이송, 해외 배송이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실리콘투가 뭐 홍보, 판매, 재고 관리, 그다음에 뭐 SNS 콜라보레이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실리콘투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해외 유통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해외 중소 유통업체들도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하면은,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규모가 많고 이제 제품군들이 다양하니까는 실리콘투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해외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대로 설명을 잘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상황이고, 아, 맨 처음에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제가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게 있나 그랬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OPM이 보시면은 21%잖아요. 이 중간 유통사인데, 이 정도면 중간 유통사 치고는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지표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랬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투를 보시면 해외 거점 가속화를 통한 현지화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보시면은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인데 미국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현지화 확대를 진행 중에 있는데 15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최근에 신규로 이제 23년도에 폴란드 쪽에 지사를 설립했잖아요. 네덜란드 쪽하고. 그러니까 지사나 물류창고를 확보하면은 거기서부터 매출이 이제 확대되는 성장 전략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신규로 하면은 보통 매출이 이제 뭐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사들을 설립하면은 법인이나 뭐 착보를 해외에다 거점화 시키면은 거기서 매출이 높게 그냥 바로바로 한 1년 정도 후에는 바로바로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실리콘투의 그런 영업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고 이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해외 유통사는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가 스타일 코리안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보시면요. 스타일 코리안이라고, 이게 이제 스타일 코리안 실리콘투가 운영하는 이제 이커머스 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을 보시면은 각국의 이제 다양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국가에 해당되는 중간 유통사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뭐 대량으로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배송 처리를 직접 해주는 거죠. 이제 중간 유통사들한테 각 국가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스타일닷컴 스타일 코리안닷컴을 개설한 거를 2015년도에 개설했어요. 그다음에 해외 법인을 이때부터 설립을 하기 시작한다. 15년 뭐 그래서 물류 거점도 설립하고, 현재 물류 기지는 전처 기지는 한국입니다. 한국. 네, 물류 혁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또 투자를 했잖아요. 340억 정도 물류 창고를. 그 이전에 보시면은 스타일 코리안닷컴 이렇게 글로벌 사이트를 오픈하고 물류 혁신을 진행한다. AGV 이런 것들. 근데 폴란드 법인은 23년도에 설립했고, 네덜란드 법인 설립하고, 러시아 법인 설립하고, 24년도에 싱가포르 지사 설립하고, 이게 이제 설립을 하면은 보시면 이게 뭐 창고나 뭐 그런 것들 같이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바로바로 이렇게 연계돼서 높게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영업 활동을 괜찮게 적정하게 잘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실 거고, 이렇게 설립을 한다는 개념은, 법인을 설립한다는 개념은 창고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설을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삼이 물류 센터를 확장하면 매출 성장이 이렇게 나온다. 공식이 성립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폴란드 23년도에 말씀드렸죠. 법인 설립 23년도에. 그래서 이게 이제 IR 자료인데 24년 1분기에 보시면은 폴란드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24년 2분기에 갑자기 7.8%, 총 매출 비중의 7.8%의 지역별 국가별 매출 비중 폴란드가 이제 발생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산 기준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내용에 있는 그 국가별 매출액하고 여기 이제 IR 자료 나온 거하고는 틀려요. 사이로 물어보니까는 이게 전산 기준이고, IR 자료는 별도 기준이고, 사업보고서에는 아예 FRS 기준으로 해서 연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는 차이점이 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IR 담당분이. 그래 24년 2분기 그 사업보고서에는 폴란드 관련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쪽 IR 자료는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립을 하면은 23년에 설립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바로바로 연계시켜서 높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출 지역은 미국 쪽이고 29.4%, 한국인데 실리콘트의 매출 구조는 100%다 수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한국 유통사죠, 유통사. 중간 유통사에서 받아서 이제 이 물량들이 전부 다 100% 해외로 수출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매출 비중에 한국이 있지만은 이것도 다 한국 중간 유통사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법인은 23년도에 이제 설립했잖아요. 보시면요. 이게 네덜란드 법인이거든요. 스타일 코리안 EU BV 자회사인데, 전반기니까 23년 2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이 1억 9,800인데 24년 2분기 누적으로 보시면 224억이 나왔어요. 근데 설립한 게 네덜란드가 보시면 폴란드와 같이 23년도에 설립했잖아요. 얼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매출액이 높게 발생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기업들을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 전략에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IR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종속 자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스타일 코리안 마이
MISDN 말레이시아하고 네덜란드 이 세 개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현재. 근데 특히 최근에 이제 EU BV가 이게 이제 네덜란드 쪽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23년 2분기, 23년 3분기 요 남청색 보시면요, 매출액이거든요. 24년 1분기 나왔다가 24년 2분기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신규 설립이 이제 23년도에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확장 전략이 제대로 먹혀 있고, 이제 각 지사별 브랜드 매출 순위를 보시면은 스타일 코리안하고 이제 여기가 말레이시아 쪽하고 여기가 네덜란드 쪽인데, 핵심은 조선미녀입니다. 조선미녀. 조선미녀 브랜드 판매 비중이 이쪽에서 19.85%, 그 다음에 여기 43%, 네덜란드 쪽에는 72%에서 조선미녀가, 잠깐만요. 숨이 차갖고. 핵심 브랜드 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조선미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출액을 이거는 IR 자료에서 나오고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지역별 매출액이 별도로 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한국, 3위는 네덜란드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이 31%, 32% 정도 되고 한국 2위인데 이거 다 100% 수출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위가 네덜란드 3.1%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여기는 어느 국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핵심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미국이 이제 파란색이고, 이게 기타고, 국가별로 보시면 이제 미국이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가 회색이, 국내, 네덜란드는 약간 꺾였네. 근데, 아까 IR 자료하고는 요거 좀 차이가 나잖아요. 폴란드가 없이, 폴란드가 없는데, 그 전선 자료 기준이고, 여기는 이제 IFRS 연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하반기나 뭐 내년에는 이제 폴란드도 연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은 이제 31.8%고, 그게 이제 최대 매출 지역이고, 한국은 국내 당선을 통해서 100% 해외 수출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국 매출이지만은 다 수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최대 매출액 24년 2분기에 기록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유의미성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핵심은 미국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별 매출 비중인데 아까 CA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그래서 각 인디 브랜드 화장품사로부터 화장품을 상품으로 원재료로 사입을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건데 그 어떤 브랜드를 들여와서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냐 보시면은 1위는 조선미녀, 2위는 아누아, 3위는 코스알엑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별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뭐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이렇게 엄청난 성장들을 기록하고 있고 주요 브랜드별 매출 성장률도 요 조선미녀, 코스알엑스, 라운드랩, 아누아 이렇게 1, 2, 3, 4거든요. 1, 2, 3, 이거는 5. 그다음에 주요 기능 부분별 보시면 스킨케어가 가장 많고 선케어, 조선미녀 선케어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클렌징 마스크, 메이크업. 그래서 핵심은 미국, 조선미녀, 스킨케어다.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요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분기별로 뽑아서 IR 자리에서 23년 3분기부터 명기가 돼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브랜드별 매출 추이를 4개분기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자료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20년 2분기 이전에는 A사, B사, C사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IR 자료에. 그래서 보시면은, 조선미녀가 가장 많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브랜드고, 그 다음에 2가 아누아.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고, 코스알엑스는 보시면은, 좀 빠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라운드랩이 이제 4위로 올라와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미녀, 그 다음에 아누아. 요 인디 브랜드거든요. 여기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코스알엑스는 계속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탑4 브랜드 거래사들 매출 각각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미녀는 역대 최대 매출액이고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틱톡 트렌드 검색해서 이제 젠 Z 세대 이제 이런 것도 가상비 효과로 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디 브랜드들. 그래서 뭐 구글 트렌드도 좋지만은 이게 틱톡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틱톡 트렌드가 검색이 좀 더 유효하게 파악하는데 이제 유의미하다 자료다. 그래서 틱톡 트렌드를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 사용법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텔레그램 통해서. 그래서 틱톡 검색하시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오브 조선이 보시면 이게 조선미녀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뷰티 오브 조선이 12개월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추이가 검색 트렌드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근데 최근에 좀 꺾이는 감이 있어요. 여기 점선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면 이거는 간주 안 하셔도 되시고. 근데 장기 추세는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최근에 좀 꺾이는 게 약간 좀 컬짝지근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안우와 매출이 이제 급등 중에 있고 24년 2분기 11%까지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고 안우아가 보니까는 아마존 쪽에 이제 체크해 보니까는 안우아 쪽이 최근에 브랜드가 상위권에 뷰티 쪽에 보시면은 많이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미녀보다는 안우아 쪽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여건. 그다음에 여기는 코스알엑스 매출액이 비중이 많이 빠지고 있죠. 현재 매출액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틱톡 검색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썩 좋은 모습 아니에요. 4위가 라운드랩인데 라운드랩도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도 뭐 장기 우상향 추세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4개사 중에서 보시면은 가장 좋은 거는 안우아 그다음에 조선미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쪽이니까는 틱톡보다는 아무래도 구글 트렌드가 좀 더 정확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 구글 트렌드는 이제 체크해봤거든요. 미국 쪽의 지난 5년간 추세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코스알엑스가 보라색이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급증 중인데 여기 안우아 5년 동안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다가 가장 좋은 추세는 빨간색 안우아가 추세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틱톡 트렌드 검색하고 구글 트렌드 검색 상에서 보시면은 안우아하고 안우아가 가장 좋아 보인다. 조선미녀는 파란색이거든요. 꺾이고 있잖아요, 현재.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틱톡 트렌드하고 약간 좀 추세가 비슷하게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심이 이제 조선미녀인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트렌드상으로는. 근데 트렌드는 트렌드니까 이게 매출액은 뭐 직접 연결되고 확실하게 뭐 연기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추이만 본다. 아주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뭐 투자 관점으로 해서 그렇게 뭐 큰 영향이나 뭐 유의미성을 띌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필라 홀딩스나 필라나 아니면 FNF 한참 초반에 뜰 때 그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네이버 트렌드 사용해서 이제 체크하고 트렌드 체크하고 그런 것들 분석글들도 많이 적어놨었는데 값도서 그런 데 보면 제그 FLF 그런 것들을 거기 많이 올려놨거든요. 현재도 뭐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B2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들을 참고해서 이제 투자에 참고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급격하게 증가되면 좋긴 좋은 건데 그렇게 뭐 이렇게 유의미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좋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이것들이 판매량이나 그런 것들을 비상장선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 추이나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전에 뭐 기억에 따른 거면은 지금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면 네이버에 디젤 매니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FNF 디스커버리 한참 뜰 때 디스커버리 검색어를 해서 월별로 몇 번을 언급했나 그런 것들 다 체크해서 이렇게 추세를 뭐
돼서 차트화시키고 그것들을 참고했던 뭐 그런 기억들도 나네요, 보니까요. 다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핵심 트렌드 검색어가 이제 틱톡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음, 아마존을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마존을 검색하실 때 국내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한국어로 이게 주소가 명기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국적인 이제 우편번호 아무거나 찍고 아무거나 아니면 LA나 뉴욕 쪽에 이제 인구 밀집도 많은 데를 찍고 검색을 하셔야지만 검색 결과가 미국 쪽에서 이제 판매되는 검색 결과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명기가 됩니다. 한국 걸로 하지 마시고. 근데 의외로 TNL 마이티 패치가 이제 전체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1위가 스킨케어예요. 그래서 전체 뷰티 브랜드에서 1위가 마이티 패치 TNL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뭐 분석을 한번 해볼까 그랬었는데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었고 일단은 TNL 한번 나중에 한번 볼까 한번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타겟은 실리콘2니까요 보면요. 그래서 실리콘2에서 이제 거래하는 브랜드가 코스알렉스나 안화, 조선미녀하고 라운드랩이잖아요. 근데 코스알렉스는 7위 전체 스킨케어에서 보시면요 올라 있고 안화는 전체 스킨케어에서 뭐 순위 탑 거는 애가 없고 메이크업 쪽으로 이제 한 단계 내려가면 메이크업 쪽이 있습니다. 아니죠. 스킨케어 메이크업 같은 레벨이네요. 뷰티에서 스킨케어 메이크업 뭐 그렇게 이제 세부 물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안화 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브랜드가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조선미녀 샤워기 별도로 이제 개설돼 있고 여기서 베스트셀러가 하나가 보면은 리바이브 아이세럼인데 아이세럼은 스킨케어 68위 이제 돼 있습니다. 최대 순위가. 그래서 조선미녀는 그렇게 브랜드력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뭐 잘못 제가 체크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어 그거를 따왔습니다. 이제 전체 화장품 기초 전체에서 보시면은 1위는 마이티 패치 TNL이고 코스알렉스 8위, TNL 41위. 그래서 TNL하고 코스알렉스 빼고는 상위권에 있는 게 없어요. 전체 기초 전체에서. 근데 패시알 클리닝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한 단계 아래 떨어졌을 때 보시면은 안로아가 10이고 33위가 조선미녀고 코스알엑스 60이 조선미녀 68이고 89위 코스알엑스 스킨차서 98위. 그래서 그렇게 높은 상위 랭킹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렇게 좀 제품별로 이렇게 골고루 중하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 세부 이제 분류 한 단계 더 내려가갖고 그래서 조선미녀 2위, 1위 안우와 뭐 스킨천사, 마녀공제 여기서는 세부 분류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국내 브랜드 화장품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선미녀는 뭐 하나네. 하나밖에 없나? 음. 근데 패시얼 뭐 선스크린에 보시면 여기 19위 조선미녀 중요하잖아요. 안우하고 이렇게 실리콘트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사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 안우와 뭐 라운드랩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정하시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한 달에 1개월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 유의미 써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느 정도 어떤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 뭐 그렇게만 체크하면 될 것 같지. 이런 것들을 매출로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스타일 코리안, 그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 쪽에서 같이 창출을 하고, 아까 PA 사업, CA 사업, 풀필드 사업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이게 핵심은 CA 사업이다. 그래서 홀세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스타일 코리안, 실시간 주문을 받아서 다품종 소량 재고를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 IR 자료거든요. 그래서 KBT 브랜드에 100% 사입을 한다. 아까 100% 사입이라는 거 의미를 말씀드렸죠. 직접 다 구매해서 그거를 이제 자체 상품화 시켜서 브랜드는 이제 인디 브랜드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재고자산 확보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홍보하고
물류 이송시키고 그런 것들을 다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게 다 전부 다 실리콘주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고 수수료만 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각국의 중간 유통사한테 오더를 받고 이렇게 납품을 적게 해준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잖아요. 물류 창고. 그래서 물류 창고를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 현재 있고 풀필먼트라고 하죠. 풀필먼트. 한국과 UK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고 보시면요. 이렇게 실리콘 자동화 물류 시스템하고 AGV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AGV를 도입해서 자동 로봇을 운영시키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입고부터 재고 관리, 분류, 배송은 물론 사후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직접 처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캐펙스를 체크해 보니까는 21년도에 30억, 22년도에 220억, 최근 그 23년도에 130억 그렇게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현금으로는 좀 안 좋죠.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어디다 많이 캐펙스를 투입했냐 보면은 대부분 물류 쪽에 많이 캐펙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21년도, 22년도에 200억 원, 21년도, 22년도에 100억 원, 3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250억 정도 캐펙스를 투입했는데 대부분의 캐펙스를 물류 창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돼서 투입을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내용들을 사업보고서에서 카피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 이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6월 26일 날 공시가 떴는데 타법인 주식 및 출자 등 증권 취득 결정했는데 346억. 상당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해서 보면은 미국 쪽이고, 스타일 코리안 미국 쪽이고, 실리콘투 자회사의 스타일 코리안의 미국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물류 경영의 강화를 위해서, 물류 창고 같은 거를 이제 양수를 한 거겠죠,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캐펙스가 물류 쪽에 많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거를 뛰어넘는 340억 원이면은 과거에 이제 캐펙스보다 훨씬 높잖아요, 현재. 24년 6월이니까는 2분기에 이제 반영됐겠죠. 그래서 물리 쪽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를 확장시키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나 뭐 물리 창고나 확대시키면 바로 매출로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영업력이나 그런 것들을 과거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하게 보일 수성이 있는데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이게 매출로 또 추가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기현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인데 25년도에 매출액이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과거 히스토리를 대입하면은 경기 침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런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추론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어떻게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뭐 경제 여건이 뭐 유사하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과거 히스토리를 정리시키면은 정량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이제 히스토리를 트랙 레코드를 기준점으로 성과를 거기서 발생되는 성과를 기준으로 이제 미래 매출 추론을 한 거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무난한 매크로 여건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미래 성장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정량적은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는 미래에 어떤 환경 변화나 아니면 매크로 여건이 변화가 발생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건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걸 의미합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론이 그렇게 가능한데 그 시기를 맞춰서 대응을 미세 조정을 시켜야 된다. 그게 주식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가정은 괜찮다. 근데 그러면은 거기 이제 플러스 주가 수준을 이제 같이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이제 영업이익 OPM 21.5% 역대 최고 OPM 기록했고, GPM을 보시면은 30%대를 레벨을 장기간 유지하는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특히 좋아 보이는 거는 판관비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적 하락을 보이는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판관비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장기간 우하향 추세를 보이면은 경영 활동을 적정하게 우수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죠. 근데 그 실리콘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연대별 손익을 보시면 23년도 역대 최대 매출액 좋은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GPM 잘 유지되고 있고 우상향 추세고, 판관비는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안 좋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캐펙스 뭐 물류창고 쪽이나 아니면은 뭐 지분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더라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많이 투입되고 있고, 캐시플로우는 많이 안 좋죠. 근데 연간으로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23년도에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높은데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예요. 실질적 현금 유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죠. 근데 부채비를 체크해 보니까 한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955 정도고,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리스크는 높지 않아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재무 상태표 잠깐 보실까요? 현금성 자산 920억에 기타 이동자산 48억이니까 970억 정도 갖고 있네요, 현재. 네, 부채 총계가 1960억 원.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1960억, 100%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 현금성 자산이 980억, 960억 정도. 그래서 리스크는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금 흐름은 이렇게 안 좋더라도. 그리고 재고자산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발생되는 주사가 이제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100% 사입을 해서 통해서 이제 이 브랜드사로부터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매출로 연계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레깅이 1개분기 시킨 다음에 매출액을 걸면은 코리레이션 걸리면 98%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즉 곧 매출액으로 연계된다 보시면 되실 거고, 적정한 여건 하에서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증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유사하거나 상승 추세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체크하면 되죠. 회전율은 박스권 외벽에 미드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도 매출액이 높게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팍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죠. 근데 현재는 성립이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높아졌더라도 회전율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회전율을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실리콘트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하면은, 두 번째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관련해서도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보시면, 약간 하단부에 떨어졌는데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6개월 이하라 보시면 99.09%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현금 이렇게 전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트의 직원 수의 추이는 역대 최대 분기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조건들이 마이너스 캐시플로우하고 재고자산 역대 최대, 그 다음에 직원수 역대 최대, 캐펙스 역대 최대 다 기록했잖아요. 그게 보시면은 기업 분석 처음 공부에 이제 명기를 해왔지만, 성장 전략 선의 시그널 찾기에서 보시면 성장주의 개념은 시그널들이 뭐냐, 매출 성장, 그 다음에 공장 종업은 인원 증가 급증, 캐펙스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 현금 흐름 수치, OCF하고 마이너스, FCF 마이너스, 재고자산 증가, 이게 전부 다 딱 들어맞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트는 성장주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뭐 부채 비율이나 뭐 회전율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장주의 표본 사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비용 측면에서 보시면 인건비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증가될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에서는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입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상품 매입액 이거 이외에 어떤 것들이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가지인데 보시면 지급 수수료하고 이렇게 지급 수수료는 최근에 많이 꺾이고 있네요. 운반비는 IR 홈 자료에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항공 운반하고 뭐 해상 운반인데 최근에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운반비는 실질적으로 매출액 대비로 때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급증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운반비 운반비 금액 대 매출액 하면은 당연히 비중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운반비는 매출액 대비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3년 4분기에 높게 수수료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계시켜 어디서 지급 수수료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CA하고 PA하고 풀필먼트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풀필먼트 매출 아마존 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하고 코리레이션 걸어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는 많이 풀필먼트 매출 아마존 통해서 발생 중에 있다. 아마존을 통해서 자사몰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미는 이 아마존을 통한 풀필먼트 매출이 빠지면 지급수수료 빠진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 추세는 그 IR 담당부라고 통화를 해보니까는 자사몰 쪽을 이용해서 이제 매출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존 쪽을 많이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도 이제 계속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건들이 고려돼서 이제 이익률이 역대 분기를 최대를 기록한 사유이고 이런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다음 분기에도 이제 비용들도 많이 감소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 아까 풀필면서 아마존 매출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4년 2분기 급격하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 아까 뭐 사례를 들면 국내 매출액이 8%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제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해외 매출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뭐 B2B 거래에서 천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B2B 거래처가 실리콘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선수금을 받고 이제 납품을 하면은 매출로 이제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자산하고 실리콘투는 두 가지 이제 강력한 미래 매출 추론의 지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하고 선수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수금도 코리레이션 레깅 1개분기 걸면 91.8%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다음 분기에 매출액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코스맥스나 한국콜만 이제 ODM사잖아요. 한국 화장품 대조나 그런 것들 뭐 한번 선승원 추이를 체크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장품 섹터 쪽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24년 3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 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대표적인 울타뷰티라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매입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정 나는데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시간에 해서 미국 쪽에 이제 보시면은 계절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분기에 최대 매출액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주가 미국 쪽이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보시면 가장 비수기예요. 비수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되고 4분기 실적은 최대 성수기니까는 그때 이제 실적이 또 높게 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타겟을 9월 말 뭐 중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때가 어쩌면은 저점일 수도 있겠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실적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이제 9월 현재 뭐 주주분 계시면은 좀 들리시기에 좀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만약 주가가 많이 좀 빠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빠진다 보면은 그때가 단기로 이제 투자 진입의 적기라고 보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테니까는 이렇게 성수기로 보시면 울타뷰티나 뭐 그런 것들 꼭 참고하면은 미국 종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1시간 딱 했네요. 그러면은 뭐 질문은 못 받고 설명 마치고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텔레그램 편에서 9월이나 10월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울타뷰티를 할까? 아니면 상황 모아갖고 내일은 하루 쉬고 일요일 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